자, 오늘은 구장 모스펫 입문 6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가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스펫의 이상적인 전류 전압 공식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식을 가지고 우리 문턱 전압, 실제 문턱 전압은 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스 커패시터에서 문턱 전압 값을 구하는 수식들을 유도하였고 실제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파이 s, 파이 ms, 그 다음에 QSD 여러 가지 있었죠. 네, 실제 모스펫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히 구하는 법을 논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턱 전압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전압이죠. 우리가 문턱 전압이라는 것은 디바이스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전압이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전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문턱 전압 값이 항상 균일하고 작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디바이스를 설계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스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가령 문턱 전압 값을 1V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0.1V로 해야 된다 라는 이렇게 스펙이 주어지면 그 스펙에 맞춰서 소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턱 전압의 중심값이 아무래도 1V에서 벗어나는 편차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또 편차도 클 수도 있고, 그래서 문턱 전압 값을 정확히 그 중심값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판의 전압을 인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기판 전압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문턱 전압 값의 변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실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이번 시간에 할 것입니다. 자, 실험적으로 문턱 전압 값을 측정하는 것은 우리 실제 모스펫 소자를 만들어서 VGS, IDS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설비가 다 해주는 거죠. 또는 로그 IDS를 측정을 합니다.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금방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VGS가 아주 큰 이쪽 구역이라고 생각해 보죠. VDS가 실제 우리 0.1V에서 측정하기도 하고요. 0.05V에서 측정하기도 하고 1V, 3V 여러 구역에서 측정하는데, VGS가 0.05V다, 아주 작다 그랬을 때 우리 전류전압 관계식에서 이 식에서 뒷부분에 마이너스 2분의 VDS 제곱항이 있었죠. 그 항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VGS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항을 제거하면 이 앞에 항만 남겠죠. 그래서 VGS가 VGS보다 아주 클 때는 뒤에 항이 없어져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을 가만히 보면 VGS하고 IDS 관계가 일자 함수 형태입니다. 앞에다 상수값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 VGS, IDS는 이제 앞으로도 또 설명이 몇 번 나오겠지만, 이 문턱 전압, 우리 문턱 전압은 이 직선에 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문턱 전압이 되겠죠. 왜 그러죠? 여기에서는 IDS가 0이죠. 이게 0이란 얘기는 VGS하고 VTH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이 교차점이 VT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하면 이런 곡선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우리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이 그냥 문턱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실질적으로 문턱 전압 아래에서도 아주 작지만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VGS가 아주 크면 오히려 또 IDS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자, 요 문턱 전압 이하에서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 문턱 아래 전도라 그럽니다.
서브스트레스 홀드 영역이라 그러는데요. 그 영역에서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상하죠? 그럼 VTH를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이 문턱 아래 전도가 일어나는 거는 뭐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 에너지 베리어 요거 기억이 나시죠? 여기 소스, 여기 게이트죠. 자, 문턱 반전 전압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게이트 여기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랬죠. 아주 적지만 전류가 아주 미세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자의 확산 전류라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가정하였죠. 그것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문턱 전압 아래서도 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이 모스펫 구조가 갖는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또 IDS가 감소하는 이유는 VGS의 전압이 커지면 즉 수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지는 거죠. 근데 전자는 VGS 즉 수평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쪽에서 필드가 강해지면 전자를 이렇게 당기겠죠. 당기면 전자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 산란과 뭐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가는데 좀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전자의 이동도가 좀 감소합니다. 그래서 IDS가 살짝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곡선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VTH는 이 IDS가 0, X 절편에서 구한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로그 IDS를 구해서 트랜스퍼 커브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전류가 이렇게 포화되기 직전에 대략 여기 값을 전류 값을 읽습니다. 그 전류 값에서의 바로 게이트 전압을 그냥 우리 문턱 전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값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개 나노 암페아 정도 수준인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특정 범위, 특정 값을 정해서 뭐 100이면 100, 150이면 150 나노 암페아 이렇게 정해서 그때 게이트 전압을 그냥 읽고 이것을 그냥 문턱 전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IDS는 W에 비례하죠. L에도 반비례하고 그래서 여기에 W가 커지면 이 IDS가 커집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채널은 일반적으로 다 일정하게 고정을 해 놓는데 W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로 나눠져서 이렇게 공정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W로 나눠줘서 요 전류값 요거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턱 전압을 우리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제 산업계에 나가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문턱 전압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간단히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기판 전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기판에 일반적으로 전압을 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플리션 레이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문턱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반전층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VDS의 전압을 인가하면 전자들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판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판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다는 얘기는 VSB, 즉 VS-VB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VSB가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기판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마치 우리 PN 접합에서 역방향 바이어스 상태하고 비슷합니다. P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 거죠. 그러면 공핍층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공핍층의 폭이 이거였는데 더 넓어진 이렇게 더 넓어졌죠.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화 중성의 조건 기억하시죠? 이 마이너스 전화들하고 동등한 플러스 전화가 게이트 전압에도 인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인가돼야 됩니다. 즉 기판의 음의 전압을 인가하면 넓어진 공핍층의 음의 전하를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전하를 만들어야 한다. 즉 문톡 전압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증가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겠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번 9-4-3절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판 전압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 자, 우리 앞에서 이거 다 기억나시죠? 자, 문톡 반전 전압에서 최대 전하량을 갖죠. 그래서 QSD가 맥스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Q&A 곱하기 공피중의 폭 XDT. XDT는 이렇게 되죠. 파이S는 E 파이 FP. 그죠? 그래서 QSD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약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 VTH 구하는 공식 이거 기억나시죠? 플랫밴드가 파이 MS가 되고 파이 S가 요거죠. E 파이 FP가 되겠죠. 그 다음에 VOX는 요거 되겠죠. COX분의 Q 프라임 SD 맥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배웠죠. 그 다음에 자, 우리 기판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러면 역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한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공피주행 폭을 좀 구별하는 의미에서 XDTT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S는 플러스 VSB가 되겠죠. 여기가 VR이죠. PN접합에서 공피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전하량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XDTT는 이렇게 VSB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QSD에 MAXX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요거 지워야 되겠네요. 그럼 VTH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VTH의 변화분이라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의 차죠. 차란 얘기는 이거 다 없어지고 결국 요 전하량의 차이가 결국은 문턱 전압의 차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QSD 요 델타 QSD를 구해보면 여기에서 요걸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요거죠. 그래서 요 루트 EQ 입실론 S NA를 묶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차니까 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델타 VTH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요거하고 요거 차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VTH가 기판의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는 한 항상 0보다 큽니다. 큰 데서 작은 걸 뺐죠. 항상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기판 계수라고 하는데요. 기판 효과 계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감마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거를 계산해 보면 단위가 루트 볼트가 나옵니다. 루트 볼트. 이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요거 SB죠. 요거 SB. SB의 값을 넣어가지고 이 값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차지 덴시티로 다시 한번 이것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톡 반전점 그 전압에서는 이렇게 되죠. 공표층이 최대 폭을 갖고 여기 전하량도 맥스가 되겠죠. 이게 바로 문톡 반전점에서 기판의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기판의 전압을 인가합니다. 마이너스 전압을.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늘어나겠죠. 여기 어딘가에서. 근데 지금 공표층의 폭이 커졌죠. 이거 왜 커집니까? 자, 기판의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에 있는 양공을 땡기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양공을 땡깁니다. 그럼 양공을 떠난 자리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남죠. 마이너스 억셉터 불순물 이온들이 남으니까 이렇게 공핍층이 이렇게 두꺼워진 겁니다. 반전 전자들은 변하지 않죠. 공핍층의 폭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공피증의 폭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증가분만큼 문턱전압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요 색으로 표시한 면적이 같은 거죠. 그거를 델타 QM 다시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음의 전하만큼 양의 전하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문턱 전하 값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판의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문턱 전압이 증가한다 라는 것이 이번 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핑 농도, 그 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 두께가 12.5나노메타로 가정해라.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VSB의 0, 0.5, 1, 1.5, 2, 2.5, 3 이렇게 각각 걸었을 때 어떻게 델타 VTH가 변하는지 한번 플로팅을 해봐라. 그러한 문제입니다. 먼저 12나노메타일 때 12나노메타일 때 그리고 VSB가 제일 작은 값 0.5V일 때 먼저 델타 VTH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 FP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0.347V고요. C옥스는 T옥스분의 27년 OX죠. 자, T옥스는 단위 센티미터로 환산해 줍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그래서 2.876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페러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델타 VTH 0.5V일 때 그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이 앞부분 기판 효과 계수 앞에 설명한 게 있었죠. 이거를 계산해 보면 자 C옥수에다 이걸 대입하고 Q는 단위 전하량 이건 어떻게 되죠? 8.85 곱하기 11.7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F 퍼 센티미터 이거는 도핑 농도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보면 0.2의 루트 볼트가 나옵니다. 단위가 루트 볼트가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 FP 구했죠? VSB 0.5V라 그랬죠? 대입합니다. 대입하고 정리하면 0.052V가 나옵니다. 0.5V일 때 VSB에 0.5V를 인가하면 0.052V만큼 VTH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5나노미터일 때 한번 구해볼게요. 5나노미터일 때.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때는 0.083 누트볼트. 기판 계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해보면 이번에는 0.022V. VTH가 0.022V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VSB가 0V일 때 비해서. 그 다음에 0.5 대신 여기 1V 대입하고 그 다음에 1.5V, 2V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이 뒤만 바뀌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플로팅 해놓은 겁니다.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가 5나노미터일 때는 VSB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 0 이상이죠.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문턱 전압 값은 당연히 플러스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의 증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옥사이드 두께가 12나노미터일 때는 이렇게 더 크게 증가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바로 C옥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C옥수가 더 크죠? 두께가 얇으니까 C옥수가 크기 때문에 기판 그 개수가 이게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판에 이렇게 전압을 인가해서 문턱 전압의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턱 전압 값에서 0.5V를 걸어주면 12나노미터일 때는 그 문턱 전압 값 플러스 0.05V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문턱 전압 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그 기판 효과와 문턱 전압 구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이제 논의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브스트레스 홀드 영역,
즉 문턱 아래 전도,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정성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